제가 진짜 힘들었던 때 거의 뭐 이러다 정신병 걸리겠다 싶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멘토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원래 그래. 누구나 말은 못해도 그 정도 심각한 문제 하나쯤은 안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별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뻔한 말인데 이상하게 힘들 때마다 이 말이 저는 힘이 참 되더라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그래, 누구나 힘든 구석 가지고 사는 거지. 이러니까 뭔가 동질감도 느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각,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자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한 일주일 전에 몸이 진짜 너무 힘들고 마음도 많이 우울했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와이프랑 뭐 이것저것 막 회의할 게 많았어요. 회의하다 보니까 한 이틀은 잠을 잘 못 잤어. 그러고 나서 주말에 이제 부모님 댁에 애기 데리고 내려갔는데 애기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러는지 이틀 동안 잠을 거의 안 자는 거예요. 새벽에 계속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못 잤죠. 와, 이렇게 한 4일을 내리 잠을 못 자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야. 분명 나는 깨어 있는데 깨어 있는 게 아니야. 일상적인 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뇌에다가 랩을 씌워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잔실수도 막 늘어나.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주말에 장모님이 애기 데리고 한번 자주셔가지고 저는 혼자 방에서 잤어요. 8시간을 안 깨고 쭉 자니까 어우! 한순간의 회복. 완벽하게 체력이 부활.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수면이란 게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잠만 잘 자도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파워풀한지 느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대한수면의학회 이사장님이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석주 교수님이시래요. 근데 이분이 발표하신 어떤 기록을 봤는데 전 세계 인구의 평일 수면 시간이 6.9시간쯤 된대요. 그리고 주말에는 7.8시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냐? 우리나라는 평일 6.7에 주말 7.4 정도 된다고 합니다. OECD 평균보다 평일에는 0.2시간, 주말에는 0.4시간 적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거 보면서 OECD보다 저 정도 적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저렇게 많이 잔다고? 나 그렇게 많이 못 자는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6시간도 안 자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애기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요. 아예 오래 자는 애기들. 그러면 성인들은 실제로 훨씬 더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들은 어떠냐? 청소년들은 더 합니다. OECD에서 권장하는 청소년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2분이래요. 8시간 2분이니까 사실 8.2가 아니죠. 아무튼 8시간 2분인데 우리나라 애들은 6시간 3분이래요. 애들은 더 안 자요. 핵심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면 시간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와 저렇게나 많이 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근데 수면 시간만 문제가 아니고 수면의 질도 문제예요. 한국인의 수면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5점 만점에 2.87점이래요. 자도 개운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수면이 부족해지면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져요. 피곤하니까.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겠죠.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연간 1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자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11조를 더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 전에 잠을 잘 잔다는 건 뭐냐? 첫 번째, 많이 자야죠. 좀 더 많이 자야 되는데 그렇다고 9시간, 10시간 자는 게 좋은 거냐? 성인 평균 권장 수면 시간이 한 7, 8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규칙성입니다. 조금 적게 자도 규칙적으로 자고 깨고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괜찮대요. 근데 불규칙하게 자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로 인한 피해가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실 거예요. 야, 나 7시간, 8시간 못 자. 애기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 아니면은 뭐 부업해야 되는데 회사가 너무 바쁜데 어떻게 그런 시간을 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쁜데 잘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야,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바빠도 이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힘들지. 그렇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일이 너무 급할 때는 잠 좀 덜 자도 괜찮죠. 그런데 만성으로 잠을 조금씩 잔다. 그러면은 생산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차라리 한두 시간 더 자고 효율성 높게 일을 처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발상을 바꿔서 규칙적으로 7, 8시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절대적인 시간의 양보다 좀 더 중요한 건 한 번 잘 때 잘 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개선책이 있죠. 그런데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는 바로 햇빛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일단 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이 활성화되면 저녁에 잠이 잘 옵니다. 솔솔 와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멜라토닌을 활성화할 수 있냐?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멜라토닌의 원료는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아침에 눈을 뜨고 몸과 마음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점점 활발하게 분비된다. 특히 오전 중에 많이 분비된다. 그리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이 뭐에서 온다고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세로토닌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운동할 때도 생기는데 가장 큰 거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제가 21개월 된 아들을 키우거든요. 얘가 저녁에 진짜 잘 잘 때가 있고 저녁에 안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저녁에 진짜 잘 자냐면 날씨가 화창한데 낮에 나가서 산책 좀 오래 하잖아요. 그럼 뻗습니다. 기절해요. 그런데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낮에 햇빛을 많이 받고 많이 움직이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의 수면의 질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잠 잘 자라 뻔한 말이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싶잖아요. 제가 장담컨대 인생의 효율성을 상승시켜주는 많은 습관들 중에서 많은 행동들 중에서 잠 잘 자는 것만큼 확실하게 인생을 바꾸는 습관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인생을 바꿔주는 두 번째 습관 바로 3초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혹은 어떤 의사결정을 화났을 때 혹은 너무 슬플 때 이런 감정의 극단에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다. 보통 이때 하는 행동은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화나서 소중한 사람한테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면 안 될 말을 한다거나 지금 좀 힘들다고 하던 일을 아예 엎어버린다거나 사표를 던져버린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보통 이런 정규분포 곡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너무 슬프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고 이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의 기분이. 이게 일반적인 나예요. 그런데 화났을 때 슬플 때는 어때요? 너무 극단이에요. 그런데 이 극단에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고 화를 내버리면은 이거는 사실상 평소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극단에서 의사결정하는 일을 피해야 돼요. 평균으로 돌아와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 수단 중에 하나가 3초만 참아보는 거예요. 물론 더 참으면 좋죠. 나가서 뭐 5분 산책을 하고 온다거나 1시간 생각해 본다거나 그럼 좋은데 그만한 시간이 없을 때도 많으니까 딱 3초라도 참아보자는 거예요. 3초 동안 어떻게든 이 평균적인 나의 감정 상태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3초만 참아도 후회할 의사결정 자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초를 참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3초가 필요해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순간 뭐 욱해서 소리 지르고 이런 잘못 실수를 할 때 그럴 때 남한테 상처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두고두고 그런 순간들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때 3초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르면은 보통 우리 입에서 내 입장에 관한 말이 튀어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머리를 식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이런 감정과 의사 표현을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냥 내 입장 땅땅 소리 지르기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통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는 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반응하지 않아서일 거고, 그럼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대를 어떻게 해야 내 뜻대로 행동하고 반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야 돼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책에선 이렇게도 말해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나는 내 중심이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런 상태에서 야,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싫은데? 왜? 이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 말을 들어봐. 이렇게 하면 너한테 이득이지 않을까? 아니면 자, 너의 입장은 이런 거구나. 내가 너 입장 잘 알지.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느낌이 들어야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요. 그렇기에 3초의 시간은 왜 필요한 거냐? 내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은 신경도 쓰지 않을 내 입장에서 소리를 지르기 전에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냥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아, 땡땡님은 이런 의미로 그러신 거군요. 아, 땡땡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 입장을 인정해 주기만 해도 대화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한번 인정해주고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하는 것과 그냥 다짜고짜 내가 원하는 말을 말할 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나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고 대화가 즐거운 사람에게 뭐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기 마련이니까. 감정이 막 올라와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려 할 때 딱 3초 참는 거. 이게 뭐라고? 별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후회할 선택을 막아주기도 하고 인간관계 갈등을 피하게도 만들어주는, 그러면서도 원하는 걸 얻게 만들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뭐라고 인생 바꿔주는 세 번째 강력한 습관, 바로 기록하기입니다. 제가 MBTI N 성향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많아요.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전업 유튜버를 하면서 그리고 회사를 차리고 하면서 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 이것저것 뭐 이게 잘못되면 안 되지 하는 리스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생각이라는 게요. 나는 분명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걱정으로 변하더라고요. 걱정은 생각에 탈을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걱정 가득한 시나리오만, 부정적인 소설만 머릿속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꽤 큰 금융적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것저것 막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를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한 4번째 고민을 생각하고 있으면 첫 번째 했던 고민이나 계산을 까먹어. 그러면은 나중에 다 생각해 놓고 나서 맞다. 첫 번째 거 뭐였지 하고 다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까먹는 건데 느낌은 내가 뭘 놓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놓쳐서 꼬이면 어떡하지?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심지어 이러다가 어떤 생각까지 가냐? 은행 상담원이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지? 아니 업무인데 당연히 해주겠지. 뭘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점이 생기면서 걱정거리가 늘어난다고요. 이게 꼭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지. 이렇게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 중에 부정적인 시뮬레이션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겠지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상상해도 막상 말해보면 그래? 하고 쿨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막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발작하고 화내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만 쓰다 보면은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만 하다 보면 점점 머릿속에서 그 부정적인 사건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걱정이 커져요. 왜 걱정이 커진다고요? 첫 번째, 생각만 하면 까먹어.
그러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러면 자꾸 내가 뭘 놓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걱정을 하면서 부정적인 가능성을 점점 머릿속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다? 바로 기록이라는 겁니다. 뭔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 적어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발생했을 때 내가 대비가 가능한지 이렇게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생각해서 내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까먹잖아요. 그럼 다시 또 그 결론을 도출해야 돼. 이러면 생각이란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기록해 놓으면 딱 내가 생각했던 팩트를 적어 놓으니까 나중에 다시 봐도 그래 그냥 이거였지라는 팩트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걱정거리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에서 저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적어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누구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요. 아, 이거 데이트 신청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고 적어놔. 그리고 그 적어놓은 걸 봐. 그러면 좀 짜쳐요. 뭐야? 이거 별일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생각만 하면은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잡고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해봐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기록을 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생각에 탈을 쓴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어서 진짜 그냥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뭐라고? 진짜 별거 아닌데 인생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잘 자기. 충분히 자야 된다. 성인 기준 7시간, 8시간 자야 되고 수면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다?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번 잘 때 잘 자는 게 중요하다. 그럼 한 번 잘 때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햇빛을 많이 받아서 낮에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시켜 놓으면 이게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숙면을 도와줄 것이다. 두 번째, 3초만 참기. 3초 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감정의 극단에서 선택하지 않고 일반적인 나의 감정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평균으로 회귀해야 한다. 그리고 3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입장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느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 기록하기. 기록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더 큰 부담과 걱정으로 다가오게 된다. 그러나 기록하면 실체가 드러나고 기록하면 까먹지 않기 때문에 2-3번 반복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만큼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내용들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뭐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셔서 하루하루 일상에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